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전 지역에 합격한 반하은입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아, 네. 앞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길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막 몇 분 정도 해라 이런 이야기도 못 들었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제가 합격수기 교수님께 보내드렸는데 그걸 전달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지쳐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 합격수기를 참고를 했는데 1차 점수나 2차 면접 점수가 다 적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차피 학교 쓰기에서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공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64점이었고요. 교육학이 20점 만점 받았고 면접에서 97.43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수 때는 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재수를 할 때 처음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초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딱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노력 부족이었어요. 제가 초수 때는 그 신희영 강사님의 1년 커리큘럼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시간 설정이 좀 부족했는데 이때는 제가 학부생이었고 또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했어가지고 되게 엄청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간이 부족했다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저에 대한 공부 전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앉아 있는 거 그거를 진짜 못해요. 잘. 그리고 학부생 때도 벼락치기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학부생 때 공부했던 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싶기도 했고 임용고시는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거를 해야 했지만 초수 때는 스터디도 안 했어요. 뭔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10월, 11월에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막 그냥 다 암기하는 식으로만 정리하고 다른 부분을 공부를 못해서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신희영 강사님의 책으로 이번 재수 때는 단권화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목차를 따가지고 목차를 따다 보면은 그 뒤 옆에다 설명을 써요. 근데 그 옆에 설명을 지우고 스스로 목차만 보면서 설명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저는 이제 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초등 돌봄교실 시간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용고시 공부에도 도움도 되고 많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터디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은 무조건 스터디를 활용하셔가지고 열심히 스터디 과제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스터디 활용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길기도 하고 제가 이 합격 수기에는 좀 그림을 이렇게 첨부를 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2월부터 4월까지는 문제 출제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냥 그 기본서를 따서 뭐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친구랑 이야기하는 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를 해가지고 한 10문제 정도 일주일에 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채점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좀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건 4월에서 6월에 기출분석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 기출분석은 한 5-6명 정도 구하셔도 되고 저는 4명이서 했거든요. 그러면 6문제 정도만 이제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느꼈고 이렇게 기출을 문제를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설명을 달아요. 기출 분석 설명을 달고 그 밑에다가는 이제 변형 문제 2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PDF 파일로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11월에도 선생님들 공부 막 하시다가 너무 지루하시고 힘들다 하시면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했던 기출 분석 스터디가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국가고시 문제도 풀이를 했어요. 이 국가고시 문제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옆에다가 이제 설명 쓰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막 뭔가 암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뭐 백지 스터디도 했지만 이거는 스터디 1이랑 잘 안 맞아가지고 스터디 1도 같이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무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스터디 구하실 때 뭔가 열심히 안 하고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빨리 그만두고 다른 스터디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는 제가 요번에는 신영 강사님의 모의고사만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만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영 강사님 수강생들이랑 함께 그 A급 인출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카톡에다가 이제 A급 문제를 하루 5문제씩 내는 스터디를 실시해서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내고 그 6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씩만 일주일에 6문제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효과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규나 DSM-5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인 표현을 그대로 적으라는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요번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에서 빈칸을 뚫어가지고 출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법적인 표현을 쓰라고 나올 때도 헷갈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DSM-5도 이제 빈칸을 뚫어가지고 하는 스터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실시를 했고 사실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는 10월부터 11월에 인출 스터디를 했거든요. 전화로 책을 이제 인출해 보는 건데 제 상대편 1대1로 했어요. 근데 상대편 선생님이 진짜 책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한 토시 다르지 않게. 그래서 저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거 외우지? 이렇게 싶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을 다 내가 정리하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패드에 목차 쓰고 그 옆에 설명을 다 적었어요. 사실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직. 근데 상대편은 외워서 말하지만 저는 그냥 다 적었어요, 거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떻게든 이 책을 암기해보자라는 심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저 사람한테 너무 민폐가 될 것 같고 막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라기보다는 진짜 도전하셔가지고 내가 최소한의 것이라도 한다. 잘하는 사람 뒷공문이라도 쫓아간다라는 심정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10월부터 11월에 거의 3회차 회독한 것 같아요. 점검. 이때 진짜 많이 회독을 해가지고 그 10월 말쯤부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저녁으로 맨날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오전 저녁으로 예를 들어 지역 3장까지 오전에 하고 지역 4장에서 7장까지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기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못 외웠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신희영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이번에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효율성 있는 공부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앉아서 오래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효율적인 공부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희영 강사님의 작년에서도 적중률이랑 효율성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쭉 수강하셔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정말 다 외운다는 심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변에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양한 강사님들의 문제를 사실 다 이렇게 봤어요.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그거 보니까 엄청 세세한 범위까지 내시는 분들도 있고 기출만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영 강사님을 선택한 거는 막 되게 이제 기출을 강조는 하시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한 문제들도 많이 내주시고 딱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세세한 범위까지 하면 좋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외우다 보면 A급을 까먹거든요. 그래서 신희영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한 A급, B급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다 숙지하시면 사실 붙을 수 있는 점수는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키워드를 암기해야 되는데 첫 글자 따기 있잖아요. 청킹이라고 하죠. 그거에만 집중하지는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번 시험에 프로시드 모형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촉진 요인, 뭐 강화 요인, 소인 요인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청킹만 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자기가 기억해낸 걸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안 맞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킹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모형의 이름이 뭐 다양하다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틈틈이 보시는 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본을 반복하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기출 분석 스터디를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진짜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11월 모의고사에서도 기본서 반복할 때 사실 막 글자 보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10월부터 11월은 거의 11시간씩 공부한 것 같아요. 그때만. 다른 때는 4시간, 6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마지막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계속 글 보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때 문제풀이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심심할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리플레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출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까 예상이 조금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시드 모형이나 스트레스 이론 같은 거 교수님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번 연도에 왠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출에 조금 초점을 많이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고의 공부 효율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합격 수기를 말해도 본인에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게 이제 하시고 특히 초반에는 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초반 지금 2월이니까 너무 많은 목표를 정하시면은 사실 지치고 내가 못했다 생각하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럼 공부가 더 안 돼요. 제가 그랬어가지고 초반에는 이룰 수 있는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만 정하고 후반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재는 거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간 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내가 1단원을 회독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조금 다음 계획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재도 좋지만 뭐 순 공부 시간 재는 거는 사실 저도 크게 추천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제가 앉아서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도 생기고 일하다 보면 이동 시간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망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것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심할 때 듣는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직접 기본서를 녹음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이거를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집에. 그럼 밥 먹으면서도 듣고 뭐 씻으면서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순간 그게 약간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그런 방법들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밥 먹을 때 막 재밌는 거 보고 영화 보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시간을 늘리려고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공부하는 거를 틀어놓고 밥을 드시고 차라리 쉬는 시간을 아예 정하셔가지고 뭐 1시간이든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발표 후에 그 면접 스터디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면접 스터디는 1차 발표 후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다 5일간 진행을 했고요. 그땐 저도 비상문 문제를 평가원에 맞게 변형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직전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되게 싱숭생숭한 마음인데 그때도 월수금 이렇게 해서 3일간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가원 비교과 기출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실 평가원 지역 보시는 분 아직 모르실 수 있겠지만 평가원 지역은 뭔가 시책보다는 교사 상이랑 자질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12월까지는 시책을 아예 안 봤거든요. 그리고 시책이 1월부터 나와요, 사실. 12월 말에
출제가 돼요. 그 연도 시책이. 그래서 시책은 보진 않았고 교사 상이랑 자질을 매우 중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의 자질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협력의 자질을 위해서 뭐 경험한 거, 향후 계획 이런 거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질들을 이 수기에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이 자질을 위해 내가 노력한 경험이나 자질을 위해서 향후 노력할 계획들을 한 가지씩은 무조건 정하셔서 이걸 다 정리해 놓으면 무조건 면접에 무조건 나와요, 이 자질은. 그래서 평가원스러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책 관련해서도 저는 명칭 정도는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시책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시책 명칭을 정리를 하니까 실제 시험을 딱 갔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책을. 뭐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비 프로젝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명칭만이라도 좀 정리해 두시면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시에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감 주는 글귀를 계속 되뇌이는 거,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대기실에서 계속 거울을 보고 웃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막 엄청 긴장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막 거울 보면서 웃고 막 괜히 자신감 있는 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연수를 가면서 그 선생님들을 다시 보니까 저보고 막 붙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을 것 같았었다고. 근데 엄청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속 거울 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붙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인대노를 2시간 간격으로 먹었어요. 약물 농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먹었고, 저는 엄청 떨려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계속 먹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 저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먹고 2시간 간격으로 먹어주지만 이거는 시험 전에 무조건 연습을 하시고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몸에. 그래서 한번 먹어보시고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운동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1차 초수 때 8kg가 쪘어요. 몸무게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요번에 1년에 공부하면서 살도 빼보자 싶어가지고 그 8kg를 다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저는 스피닝을 했지만 이런 좀 강력한 운동은 힘들 수도 있어서 좀 간단한 산책이나 이런 운동을 해줘서 스스로 좀 리플레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되게 많이 아직 시작하는 단계여서 떨리고 좀 긴장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10월, 11월 가면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시고 그 10월, 11월 교수님께서 9월부터 파트별로 모의고사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 파트를 무조건 다 해간다라는 심정으로 하시면 잘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